만약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을 30%나 몰래 빼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따지고 아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누가 감히 건드리냐고 분노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이 가진 진짜 힘, 구매력은 이미 도둑맞았습니다. 범인은 복면 쓴 강도가 아닙니다. 바로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달려가는 미친 환율입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우리 경제가 수출도 잘하고 무역 흑자도 냈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돈을 벌었다는데 정작 우리 원화 가치는 전 세계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돈의 가치가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 같은 위기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안 먹고 안 써서 1억 원을 모아도 그 돈의 가치가 예전에 7천만 원, 6천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자산의 30%가 공중분해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1997년 IMF 때처럼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경제 강의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남들이 위기라고 공포에 떨 때 오히려 돈을 버는 생존 매뉴얼입니다. 딱 20분만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10년 가난해지는 다수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소수의 편에 서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냉정하게 직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적인 불안감이 아니라 진짜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주요 64개국의 통화 가치를 조사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원화의 실질적인 가치가 64개국 중에서 뒤에서 5등, 그러니까 사실상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전쟁 중이거나 경제가 완전히 파탄난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을 제외하면 우리가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 돈의 가치가 사실은 이런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무서운 일 아닙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2025년 12월 상반기 원달러 환율 평균은 무려 1,470원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1,479원까지 치솟기도 했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끔찍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심지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나라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IMF 때는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와서 위기인 걸 바로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평온합니다. 이게 바로 냄비 속의 개구리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커피, 빵, 기름, 가스, 스마트폰 부품까지 우리가 소비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수입해오거나 수입 원자재를 씁니다. 환율이 40% 올랐다는 건 우리가 해외 물건을 살 때 40%의 웃돈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인 이유, 마트 가서 장 볼 때마다 손이 떨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매력이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괴담이 돕니다. 나라가 곧 망하는 거 아니냐, 제2의 IMF가 터지는 거냐, 금 모으기 운동 다시 해야 하는 거냐. 여기서 제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1997년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헷갈리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물탱크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말 그대로 국가라는 물탱크의 물, 즉 달러가 바짝 말라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금고에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고작 39억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인데 지갑이 텅 비었으니 국가 부도가 날 뻔했던 급성질환, 전문 용어로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물탱크에는 물이 넘쳐납니다. 외환 보유액이 무려 4,302억 달러가 넘습니다. IMF 때보다 100배 넘게 돈이 많습니다. 세계 9위 수준의 외환 강국입니다.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빚의 비율도 아주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달러가 없어서 망한다거나 내 돈이 당장 휴지 조각이 된다는 공포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탱크에 물은 많은데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물탱크 바닥에 구조적인 구멍이 뚫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구조적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져서 물건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고 환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오뚜기 같은 복원력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스프링이 고장났습니다. 환율이 1,400원 위로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1,400원대가 당연한 것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고환율은 감기처럼 앓고 나면 낫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고환율 체질로 아예 바뀌어버린 겁니다. 위기가 빵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삶을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말려 죽이는 상황이 10년, 20년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진짜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멀쩡하던 대한민국 경제에 왜 구멍이 뚫린 걸까요? 보통 뉴스에서는 미국 금리가 높아서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다, 전쟁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으면 돈이 미국으로 쏠리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를 분석해봤더니 그 원인의 70%가 바로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범인, 국민연금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내 주식시장은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짐을 싸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무려 771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달 우리 월급에서 떼어간 원화를 외환시장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과 채권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덩치가 엄청난 고래가 매일매일 원화를 팔아치우고 달러를 사가니 원화값은 떨어지고 달러값은 오를 수밖에요. 두 번째 범인, 바로 서학개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국내 주식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규모가 30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국민연금 투자액의 4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작년 9월 이후에는 매달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수도꼭지와 배수구로 다시 비유해 보겠습니다. 예전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이라는 수도꼭지에서 달러가 콸콸 쏟아지면 배수구가 작아서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출 수도꼭지는 예전만 못하고 찔끔거리는 반면 해외 투자라는 배수구가 싱크홀처럼 커져버린 겁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빠진 뚝처럼 달러가 줄줄 새나갑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수익률을 위해 해외 투자를 더 늘릴 계획이고 개인들도 한번 맛본 미국 주식의 수익률을 잊지 못해 계속 나갈 겁니다. 즉 달러 유출은 이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기업들이 수출해서 벌어온 달러가 국내에 쌓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환율 1100원, 1200원 하던 시절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 환율 오르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그냥 한국에서 원화 쓰고 사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환율이 오르면 여러분의 삶은 세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첫째, 앉아서 당하는 에너지 비용 폭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 가스, 난방, 자동차 기름 전부 달러 주고 사옵니다. 환율이 1000원에서 1400원이 되면 수입 가격이 40% 오르는 겁니다.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적자가 심해지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서만 2배가 되는 공포. 이게 바로 고환율의 청구서입니다. 정부가 물가 잡겠다고 억누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입니다. 둘째, 자산 가치의 축소입니다. 이게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환율이 1000원일 때는 그 집이 100만 달러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66만 달러짜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었는데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34%나 증발해버린 겁니다. 글로벌 시대의 달러 기준 내 돈의 가치가 쪼그라든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가난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셋째, 기업들의 위기입니다.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은 돈 벌어서 좋은 거 아냐? 이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올라서 생산 비용이 급증합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수출 기업의 18%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 힘들면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 내 남편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좀 답답하고 막막하시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민이라도 가라는 거냐?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누군가는 이 환율의 파도를 타고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탔습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환율 시대, 원화 약세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돈의 국적을 바꿔라.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 즉 원화라는 배가 구멍이 나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물을 퍼내는 것도 한계가 있죠.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옆에 있는 튼튼한 크루즈선, 바로 달러라는 배로 짐을 옮기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미 다 옮겼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옮겨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 미국 지수 ETF에 올라타세요.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국민연금이 왜 욕을 먹어가면서도 미국 주식을 살까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국민연금을 따라 하셔야 합니다. 개별 주식 고르기 머리 아프시죠? 엔비디아가 좋은지 테슬라가 좋은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국 시장 전체를 사세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시면 됩니다. 이것은 달러 자산입니다. 원화로 사더라도 그 가치는 달러에 연동됩니다. 이게 왜 사기급 기술이냐면요. 양방향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안 올라도 환율이 오르면 내 원화 환산 금액이 올라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반대로 미국 증시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상승분에 대한 수익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지금처럼 한국 경제가 불안하고 환율이 튈 때는 내 계좌의 50% 이상을 미국 ETF로 채워두는 게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오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주식만 들고 있는 건 더더욱 위험합니다. 두 번째 방법, 달러 파킹 통장을 만드세요. 나는 주식은 죽어도 못한다, 원금 손실 나면 잠 못 잔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달러 그 자체를 보유하세요. 요즘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면 달러 발행어, 달러 RP 같은 상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냥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사 5%대의 이자를 달러로 줍니다. 한국 예금 금리보다 높을 때도 많습니다. 게다가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원화로 바꿀 때 100원만큼의 시세 차익을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환차익에는 세금도 없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화 100%가 아니라 최소한 원화 70%, 달러 30% 비율로 나눠 놓으세요. 그래야 환율이 폭등할 때 여러분의 자산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는 시기에는 달러를 찾는 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 방법, 한국 주식을 한다면 수출주만 보세요. 굳이 한국 주식을 해야겠다면 내 수주는 절대 금물입니다. 밀가루 수입해서 빵 파는 회사, 기름 수입해서 전기 만드는 회사는 환율 오르면 이익이 박살납니다. 반대로 달러를 벌어오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수출 대기업은 고환율의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매출이 원화 기준으로 뻥튀기 되니까요. 물론 요즘은 해외 공장이 많아서 예전만큼 효과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내수주보다는 방어력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정부는 뭐하냐, 환율 왜 이러냐 라고 술자리에서 화만 내고 있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계좌는 나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원화에 올인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쪽에 내 전 재산을 거는 위험한 도박이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서 여러분의 은행 앱, 증권 앱을 켜보세요. 그리고 내 자산 구성을 확인해보세요. 만약 100%가 원화 예금,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으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늘 당장 커피 한 잔 값 5,000원이라도 좋습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미국 S&P 500 ETF를 한 주씩 사모으세요. 여유 자금이 있다면 달러로 환전해두세요.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이렇게 달러 자산을 확보해두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환율이 오르면 아싸, 내 달러 자산 가치 올라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내리면 다행이다, 한국 경제가 안정돼서 좋고 여행 가기 싸져서 좋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웃을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환율 뉴스 보면서 공포에 떨 때 여러분은 든든한 달러 방패 뒤에서 여유롭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고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멍하니 서 있다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튼튼한 서핑보드를 준비해서 멋지게 파도를 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현명한 구독자님이라면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10년 뒤 환율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더 부자가 되어 있을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